이런 집안하고 결혼해? 말도 안 돼! 당신들이 감히 우리 어머니를 무시해?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이 격앙된 목소리들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65세의 평범한 청소 아줌마지만 제 인생은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에 관한 거예요. 제 아들 도현이의 결혼 과정에서 겪은 일들인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께 깊은 통찰과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그곳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좁디 좁은 방 2개와 우리의 추억이 가득 담긴 거실, 그리고 늘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던 주방까지. 비록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소중했죠. 남편 차기현과 저, 그리고 우리의 2 자녀 은별이와 도현이. 우리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위험천만한 외벽 로프공 일을 하러 나갔고 저는 아이들을 챙기며 집안일을 했죠.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제 가슴은 조마조마했어요. 고층 건물 외벽을 오르내리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면 아찔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늘 웃으며 걱정 마, 당신. 나 조심할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걱정이 들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우리는 조금씩 살림을 늘려갔어요. 은행 빚을 갚고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죠. 나중엔 작은 다가구 주택까지 마련했어요. 우리 부부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죠.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운명은 우리 가족에게 가혹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 복도를 달리며 들었던 차가운 의사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울부짖는 제 모습,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의 표정까지.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둥을 잃은 집처럼 흔들렸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채 헤어나오지도 못한 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귀여운 딸 은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원 복도에 서서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어머니, 힘내세요.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위로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 순간 제 눈앞에 은별이의 웃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나왔어요. 라고 외치며 달려오던 모습,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던 모습.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은별이의 투병 생활. 매일 밤 병실에서 은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은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 엄마가 뭐든 할게요. 제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새 기도했지만 하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것 같았어요. 은별이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붓고 살이 빠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은별이는 항상 웃으려 노력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나 곧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도현이 오빠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갈 거예요. 은별이의 그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우리 딸.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죠. 1년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은별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쓰러져간 우리 은별이. 그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남편을 보내고 이제 딸까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은별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죠.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집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어요. TV 소리도 은별이의 제잘거림도 남편의 웃음소리도 없는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가 조심스레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도현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 들어오렴. 방 안으로 들어온 도현이의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홀쭉해진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아들도 제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도현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은별이 누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도현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도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해. 도현이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엄마, 우리 함께 힘을 내요. 아빠와 은별이 누나도 우리가 이겨내길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결심의 눈물이었죠. 그래, 도현아. 엄마가 널 꼭 의사로 만들어줄게. 우리 함께 힘을 내자.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현이를 의사로 키우겠다고요. 그것이 은별이와 남편에 대한 제 마지막 약속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어깨에는 새로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이제 다시 시작이야. 도현이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니 현실의 벽이 더욱 높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장례비와 은별이의 병원비로 우리 집 형편은 바닥이 났거든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으며 저는 도현이의 꿈을 생각했어요. 이것도 도현이를 위해서야. 힘내자.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대학병원 게시판에서 청소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순간 머리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번쩍했죠. 그래, 이거야.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면접날 저는 최선을 다해 제 열정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이정순 씨, 청소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이 일이 필요해요. 면접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마도 제 간절함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거칠어져 갔죠. 하지만 도현이를 위해, 또 은별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의사들의 헌신적인 모습, 간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환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죠. 도현이도 언젠가 이런 멋진 의사가 될 거야. 시간이 흘러 도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어요. 도현이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엄마, 나 의대에 합격했어. 도현이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난을 이겨낸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도현이를 꼭 안아주며 저는 생각했어요. 여보, 은별아, 보고 있나요? 우리 도현이가 해냈어요. 도현이가 의대에 입학하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도현이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고 실습 의사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청소하며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도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죠. 어느 날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아줌마, 여기 좀 치워요.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원. 고개를 들어보니 한 중년 여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죠. 손님은 왕이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제 신조니까요.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서둘러 청소를 마쳤어요. 그 여성은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성이 앞으로 제 인생에 큰 파란을 일으킬 유미자 씨라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도현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집에 데려왔어요. 유날이라는 아이였는데 첫인상이 무척 좋았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유날이라고 해요. 도현 오빠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리의 인사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 아이라면 우리 도현이와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어요. 도현이와 나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죠.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나리를 마주쳤어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나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고 돌아서는 나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저러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날 저녁 도현이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도현아, 혹시 나리랑 무슨 일 있니? 도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나리 엄마가 청소부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청소부라는 이유로 아들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도현이가 걱정됐어요. 도현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도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리를 사랑하지만 엄마도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도현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 아들아, 너는 내 행복을 선택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리는 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도현이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유미자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향했죠. 아줌마, 우리 딸 좀 그만 귀찮게 해요. 당신 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도현이를 위해서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 아닐까요? 제 말에 유미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아이고, 말도 안 해요. 유미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다 내 탓인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피곤에 절은 얼굴. 문득 도현이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도현이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들은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현아, 미안해. 엄마가 너의 꿈을 방해하고 있구나. 다음 날 병원에서 일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유미자 씨의 말이 떠올랐죠. 그때 우연히 도현이를 마주쳤어요. 엄마, 왜 그렇게 힘없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도현이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 더 이상 이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도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죠. 내가 도현이의 꿈을 망치고 있구나. 어느 날 우연히 유미자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향했죠. 이정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미자 씨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앉아 유미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랑 당신 집안은 너무 달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미자 씨, 집안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제 질문에 유미자 씨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강경한 태도로 돌아왔죠. 사랑,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현실을 보세요. 당신 아들이 우리 나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청소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죠. 유미자 씨,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도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인지 아시잖아요. 유미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요, 도현이가 좋은 애란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도현이를 위해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유미자 씨는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도현이도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엔 밝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한숨을 자주 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며칠 후 도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도현아, 혹시 엄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도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엄마가 청소부라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청소부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은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사진 속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죠. 여보, 은별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걸까? 도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는 게 맞는 걸까?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저는 마음이 무거웠죠. 거실에서 도현이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흐렸어요. 마치 오늘의 일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무거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도현이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우리 같이 힘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도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는 예약된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유미자 씨와 나리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죠.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샹들리에의 반짝임, 고급스러운 테이블보, 값비싼 식기들. 모든 것이 저와는 동떨어진 세계 같았죠. 저희가 너무 일찍 온 걸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정시에 왔어요. 나리네가 늦는 거예요. 도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네요. 15분, 20분. 시간이 갈수록 도현이의 표정도 굳어갔어요. 그때 도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나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나리야?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유미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전화 끊어. 도현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들을 기다렸죠.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유미자 씨와 나리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유미자 씨와 나리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쌌어요. 나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유미자 씨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그때 유미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청소부가 이런 자리에 왜 있는 거죠? 우리 딸 결혼 상대 어머니가 청소부라니 창피해서 어쩌나. 유미자 씨의 첫마디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당할 줄은 몰랐죠. 나리도 어머니 옆에서 비웃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현이가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정순 여사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하지만 유미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요. 청소부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 혹시 서울에 30평대 집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사기꾼 아니에요? 유미자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도현이가 폭발했어요. 나리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매년 기부도 하시고 나를 의사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죠.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있어서는 안 됐나 봐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때 도현이가 제 손을 잡았죠. 엄마, 가지 마세요. 여기 계셔야 할 사람은 엄만데. 오히려 가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어요. 유미자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나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따뜻한 손, 유미자 씨의 차가운 눈빛, 나리의 혼란스러운 표정. 이 모든 것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나리야, 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매년 기부를 하셨어. 딸을 잃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른 아픈 아이들을 위해 힘쓰셨다고. 그런 어머니를 너희가 감히 폄하할 자격이 있어? 도현이의 말에 유미자 씨와 나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유미자 씨,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재력과 허영심이 결국 딸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제 아들은 당신 딸과 달리 부모의 희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당신은 모르겠죠. 제 말에 유미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감히.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청소부라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제 아들은 당신 딸과는 달라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아는 아이니까요. 유미자 씨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나리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도현 오빠, 미안해요. 난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도현이는 나리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리야, 미안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결혼은 사랑과 존중으로 이뤄져야 해. 도현이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함께 그 자리를 떠났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더 일찍 지켜드리지 못해서. 저는 도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내가 오늘 엄마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도현이는 제게 더 자주 연락하고 틈나는 대로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도현이는 열심히 일하며 전문의 시험을 준비했고 저는 변함없이 청소부로 일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비상이 걸렸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응급실은 순식간에 부상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도현이가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큰일 났어요. 나리가 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리가 그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니. 도현아, 정신 차려. 넌 의사잖아. 나리를 살려야 해. 제 말에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발 나리야, 이겨내라. 우리 도현이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도현이가 나왔죠.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나리. 살았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도현이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넌 정말 대단해.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유미자 씨는 나리의 생명을 구해준 도현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 노력했죠. 나리가 회복되는 동안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그녀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나리야.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야. 나리가 퇴원하는 날,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번엔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우리 집 작은 거실이었죠. 유미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정순 씨, 도현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당신들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죠. 나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도현 오빠, 이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리야, 나리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새로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화해했어요. 오랜 갈등이 끝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후 도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저 큰 결심을 했어요. 도현이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니, 도현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의료봉사단에 지원하려고 해요. 1년 동안이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쁨과 걱정, 자부심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도현아,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니?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제가 가진 의술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동안 겪은 일들이 저를 더 성장시켰고,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도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도현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꼭 다녀와. 이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나리는 도현이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리겠다고 했고, 유미자 씨도 도현이의 선택을 응원했죠. 그리고 저는 아들이 떠나는 1년 동안 제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현이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날, 우리는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나리, 유미자 씨, 그리고 병원 동료들까지 모두 모였죠. 그 자리에서 도현이가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엄마. 엄마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 1년 엄마가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오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랑스러움과 아쉬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죠. 다음 날 공항에서 도현이를 배웅했어요. 마지막 포옹을 하며 도현이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 절 위해 1년만 더 힘내세요. 제가 돌아오면 이제 엄마가 쉬실 차례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일하는 게 행복해. 넌 내 길을 가고 엄마도 엄마의 길을 갈 거야. 도현이가 떠난 후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도현이의 방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죠. 하지만 점차 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미자 씨와 함께 시작한 봉사활동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유미자 씨도 점차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갔어요. 정순 씨,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런 거군요. 유미자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둘 다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나리도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도현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도현이가 돌아오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는 저뿐만 아니라 나리, 유미자 씨, 그리고 병원 동료들까지 모두 모였죠. 우리 모두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채로 도현이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도현이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1년 사이 더욱 믿음직스러워진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도현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포옹에서 1년간의 경험과 성장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도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의료 봉사,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겪었던 어려움과 보람찬 순간들. 도현이의 눈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빛나고 있었죠. 엄마,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도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아들이 이해하고 실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다음 날 도현이는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엄마를 모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일하는 게 행복해.
그리고 아직 우리 은별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어. 도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대신 제가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잃고 은별이를 보내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현이와 나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둘의 표정이 어딘가 특별해 보였죠. 엄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도현이가 나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의료 봉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엄마와 유미자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도현이와 나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동시에 아프리카 의료 봉사단 설립을 위한 준비도 병행했죠.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시며 저를 의사로 키우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중간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유미자 씨도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그녀는 봉사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정순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유미자 씨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현이와 나리는 결혼 후 곧바로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들이 설립한 의료 봉사단은 은별이의 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제 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제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하는 일로 인해 누군가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더욱 그래요. 가끔 도현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생활, 그들이 돕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엄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는 걸요. 청소부든 의사든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저처럼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라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꿈꾸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